예, 저희가 준비한 4위입니다. 영입작전이 꽤 치열했던 여야의 모두 러브콜을 받았던 쌀집 아저씨, 바로 김영희 PD가 오늘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보 소통본부장이 된 건데요. 오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휴일날 밤에 오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몰랐습니다. 근데 1시간을 기다리셨대요. 어디 들어가시지도 않고. 그래서 얼른 나와서 뵙고 술도 한잔 하면서 밤 늦게까지 마시지도 잘 못하시는 폭탄주를 그렇게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저에게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상태였고요. 송영길 대표가 지극히 정성을 저한테 드리는 걸 보고 그 간절한 마음,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앞서 주제에서도 조동현 위원장 영입은 송영길 대표 작품이다, 삼고초려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는데, 송 대표가 집 앞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폭탄주 마셨다. 그래서 국민의힘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을 택했다. 이런 내막을 얘기했는데, 박 의원님은 좀 더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영입 작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님과 저도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예. 김영희 이제 부사장이죠. 국민의힘에서도 영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송영길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고 좀 들었는데, 아하. 그 중용 23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극한 정성은 세상을 감화시킨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예. 저는 저는 그 지극한 정성이고, 우리 당의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제 인재 영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MBC PD로서 많은 신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PD로서 뭐 나는 가수다, 또 쌀집 아저씨,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예. 단순한 프로그램자가 아니라, 만드는 제작자가 아니라 어떤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소셜 디자이너의 어떤 모습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새로운 인물로서 민주당의 홍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예. 접근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분이 김영희 부사장이 딱 맞았고, 송영길 대표는 그러한 마음에 있어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갔고 손을 잡아달라고 아마 절실하게 얘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 영입 과정에 보면 한국 사회에 많은 인재풀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같이 할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야가 다 경쟁할 수밖에 없고, 예. 그 경쟁하는 가운데 누가 더 절실하고 절박하냐, 누가 더 손을 내미냐, 지극한 정성을 들이냐라는 차원인데, 그런 면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김영희 부사장에게 다가갔다고 봅니다. 야당보다는 송 대표가 뭔가 절실하고 진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송 말씀하시죠.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 입장에서 절실함인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어제 나온 얘기고 오늘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후보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김영희 PD가. 근데 좀 더 한 걸음 내막을 좀 들어가 보면 두 사람의 갈등이 인재 영입 작전에서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 측.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선대에서 맡고 있는 게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고, 김영희 PD도 같은 비슷한 이 직책을 이제 민주당에서 맡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겹치니까 김영희 PD 영입에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갈등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너무 챙겨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봐야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보 미디어 본부장인데, 지금 그 윤석열 그 캠프, 그러니까 선대위에 그 본부장, 총괄 본부장이 6개가 있습니다. 뭐 예. 직능, 조직, 뭐 정무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김영희 PD가 오면은 어느 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본인이 그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했던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 홍보 미디어 본부장 직접 맡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를 후보가 그럼 오케이를 한 거죠. 그러면 김영희 PD는 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특보를 뭔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김영희 PD가 가장 잘하는 게 공익적인 것을 재미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 아니면 어느 자리 가서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김영희 PD의 이제 그 입사 동기 되시는 분들이 그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MBC. 예. 그분들이 뭐 영입을 하는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같은 MBC에 있으면서 조금 시각이 다른 분이 있습니다. 김영희 PD가 이전에 이제
사장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최성호 사장 시절에 이제 부사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그 생각이 다른 후배들한테 좀 가혹하게 한 거 아니냐. 나는 가수다 포맷을 팔면서 너무 싼 값에 넘긴 게 아니냐. 이런 MC 내 노조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한 노조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따뜻한 밥 먹고 또 그 국민의힘 넘어와서 윤석열 캠프 간다는 게 상식적인 말이 돼 하는 비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겹쳐가지고 김영희 PD가 그렇다면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직책과 다소 겹치니 김영희 PD가 윤석열 선대위 대신 이재명 후보 손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보도까지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김영희 PD가 결국은 본인을 택하니까 이재명 후보를 택하니까 이재명 후보 오늘 야당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영입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여우처럼 저 포도 분명히 실 거야 이러는 것들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국민들께 건강한 웃음을 많이 주셨고 또 미래와 희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정말로 존경하는 김영희 홍보본부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입 전 승자의 미소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솝우화 얘기까지 꺼냈는데 근데 사실 이 MBC 일부 노조의 얘기는 김영희 PD가 국민의힘으로 가던 민주당으로 가던 연봉만 축내다가 퇴사한 인물이고 후배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정치권행을 반발했었거든요. 저 내용은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방송사 경영 사정이 대체로 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통된 상황이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회사를 버리고 후배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저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저도 좀 살펴봐야겠어요. 근데 내부에서 비판이 있다면 틀림없이 뭐 비판 받을 대목이 있는 거겠죠. 근데 또 반대로 거꾸로 보면 영입 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도 손을 내밀었고 또 민주당에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 박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덜 절실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할 대목이 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빨리 어쨌든 선대위 출범시키고 저희 윤석열 후보나 참모들도 좀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 인재 영입 전 논란도 있는데요. 이분은 본인 스스로 논란을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제가 경기도 정책기획 자문하면서 처음 배웠었는데요. 굉장히 무서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뵈니까 부드럽고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제가 스타트업 창업 초기 때부터 많은 기회를 주었던 당이셨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우리 당에 들어오겠다,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바로 민주당에서 영입한다고 또 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철새라는 표현 이외에는 마땅히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철새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건 청년답지 않은 일이다. 바로 전날에 국민의힘에 합류하고 싶다더니 다음 날 바로 이재명 선대위회. 이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김윤희 대표가 그 국민의힘에도 요청을 하고 이제 민주당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먼저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결정되기 전날 그날 이제 국민의힘은 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윤희 대표는 아마도 무슨 이념적인 생각을 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이제 그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걸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그 정치라는 게 어떤 이념이나 방향이 중요한데 그런 것도 없이 여기저기 메뚜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하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자리 사냥꾼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선거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이 그 이기게 됩니다. 아까 송영길 대표가 김영희 PD를 찾아갔다고는 제가 알기로는 김영희 그 PD 집이 일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간 거죠. 그 정도 노력을 했는데 과연 국민의힘은 이 정도 노력을 하나요? 아마 그 더 열심히 국민의힘이 노력을 했으면은 저분이 그 민주당 가지 않고 국민의힘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까 뭐 김경진 의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김윤희 대표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언급을 하면요. 김윤희 대표요. 모든 이제 공당에서는 이제 섭외를 합니다.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는 게 상도이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김인희 대표와 관련된 뭐 어쨌든 협상도 하고 협의도 있었겠죠. 예. 그런 과정들을 공개하는 것이 선배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패했다고 하면 인정해주고 보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정치에서. 예. 자기들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분의 마음을 설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성을 해야지. 예. 우리랑 섭외했는데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배 정치인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물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깎아내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에 민주당이 만약에 영입전에 실패한다고 해서 그건 인정해야죠. 쿨하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예. 가야 되는 거고 예.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입전을 하면서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이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모시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잘하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면 이분이 동시에 두 군데 해놓고 아무 데나 나 받아주는 쪽으로 먼저 받아주는 쪽으로 갈게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진심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퀘스천 마크 던질 수 있어요. 예. 영입전쟁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